자, 144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리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요거는 사실 함수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기억하죠? 그쵸? 그래서 너네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가지고 2차 부등식도 만들어냈던 거잖아. 그쵸? 그래서 막 함수 그려가지고 맨날 찾고 분명히 단원이 2차 부등식인데 맨날 왠지 모르겠지만 2차 함수 그래프가 맨날 나오고 맞죠? 이랬던 것처럼 함수랑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함수의 x절편이 나타내는 내용이 결국은 방정식의 해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로그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랑 붙어있는 애들. 뒤에 가면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함수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나와요. 똑같이. 왜? 함수니까. 이해되세요? 이 개념을 알고 가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의 정의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지수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 미지수 x를 하게 되면은 참이되게 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좀 다뤄봤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야. 다뤄봤던 내용들, 다뤄봤던 형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일 거거든. 그러면 너네가 딱 문제를 보면 앞에 거를 그동안 연습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문제를 보고 이걸 이렇게 하겠네?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지수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2의 x제곱이 8이다. 얘는 2의 x제곱은 2의 세제곱이다. 맞죠? 그럼 x는 3이다. 그쵸? 밑을 같게 하는 경우는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나온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지수가 같은 경우는 자, 지수 A의 fx제곱과 B의 fx제곱 여기에 x에 관한 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이때는 밑이 같으면 돼요. A랑 B랑.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밑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는 지수가 0이 되면 우리 밑에 상관없이 1이죠. 그렇죠? 지수가 0이 되는 때도 찾아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됐죠? 자,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는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밑에 x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밑에 x가.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얘랑 여기에 x가 들어있고 여기에 x에 fx, x에 gx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야. 지수 일단 밑이 있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죠. 밑이 같으니까 일단 밑이 어떤 값인지는 아직 몰라. 그렇죠? 근데 일단 밑이 미지수로 있긴 있지만 결국은 지수끼리 같으면 됩니다. 일단은 그건 얘에서 따온 거죠.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는 이제는 밑이 1인 경우입니다. 이거를 S는 1이라고 보지 마시고 요거를 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밑이 1인 경우야. 밑이 S만 나오지 않아. 밑 각각 X-1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얘가 1인 경우야. 그러면 됐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써놓을게. X는 1보다는 밑이 1인 경우로 바꿔주시는 게 더 이거 이해하기엔 더 좋아요. 밑이 1인 경우를 찾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fx가 0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수가 0인 경우, 밑보다는 지수가 0인 경우로 좀 나타내는 게 더 좋죠.
이거 마찬가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수 방정식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 바로 밑에 그 마풀 해설 네모칸 안에 맨 밑에 3번이라고 돼 있어서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이거 우리 최근에 봤죠? 언제 봐서 최대차 살 때 해보지 않았어? 그치? A X제곱 할 때 반복되면 이거 우리 이런 거였잖아. 4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거였잖아. 이거 보면 뭐 붙어있죠? 치환이었죠. 2의 X제곱을 치환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에서 치환합니다. 치환해서 계산합니다. 는 0이라고 나오는 방정식이잖아요. 계산해. t값 구해. 단 여기서 주의할 점. t를 치환했을 때 이 t는 2의 x제곱을 치환한 거잖아요. 요거의 부호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2의 x제곱이라는 건 양수밖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양수라는 걸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 인수분해 3, 1,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잖아요.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집어넣었을 때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건 어디에 존재하지 않죠? 그쵸? 안 됩니다. 그럼 2의 x제곱이 뭐다? 1이다잖아요. 그럼 x는 0이라는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찾아줘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분명히 보이는 대로 우리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얘잖아요. 치환한다. 자, 요 등호들이 다 부등호로 바뀌면 부등식입니다. 요 등호들이 다 부등호로 바뀌잖아? 그럼 그게 부등식이야. 이해됐어요? 부등식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뒤에 넘어가면 145페이지에 이제 AX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 지수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근각 계산관계 쓰는 거야.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해가지고 둘이 더하면 뭐고 둘이 곱하면 뭐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근각 계산관계를 할 때는 두 근의 합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여기서 말하는 그 밑에 써있는 두 근의 합은 t에 대한 두 근의 합이야. 맞죠? A의 알파 제곱, A의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X가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A 알파가 해고 A의 베타 제곱이 해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T에 관한 방정식의 근을 A 알파, A의 베타 제곱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P고요. 둘이 곱하면 두 근의 곱이니까 Q라는 거 알죠? 근데 문제는 지수 같은 경우는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을 했을 때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나타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는 0의 두 해를 2의 A의 알파 제곱 A의 베타 제곱이라고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최종 해는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구하는 건 X니까. 그래서 요 두 근의 합을 구할 때 요걸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얘도. 됐죠? 됐죠?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다. 그럼 문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방정식은 재료 조금 더 할만합니다. 함수보다는 할만해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함수할 바엔 얘가 낫지 않을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제곱 얘가 9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 딱 이제 앞으로 숫자 재고 봐야 되고 숫자에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 9는 3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제곱 2제곱. 그럼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x는 4 이런 식으로 나오죠. 끝. 자, 3분의 4 x제곱인가요? x제곱은 4분의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밑 똑같이 만들 수 있죠? 역수만 하면 되죠? 그럼 역수를 누구로 할까 보면은 얘를 하는 게 낫겠다. 3분의 4 x제곱에 3분의 4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2x 플러스 3 이렇게 바뀌겠죠. 맞죠? 그럼 끝났네. x제곱 플러스 2x 아니 뭐랬니? x제곱은 2x 플러스 3이랑 같다. 지수끼리 같으면 되죠. 그 다음은 뭐 2차원 정식이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그렇죠. 2차원이 지겹게 나오지? 미리 얘기하지만 2차 방정식은 너희가 졸업하는 그날까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친구는. 다음 2에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7에 2의 x제곱 플러스 8 얘는 치환을 한다. 치환을 한다. 근데 여기는 요 1제곱 플러스 1 빠지면은 2로 빠지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서 치환 2의 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 그래서 t는 2의 x제곱을 우리가 t라고 주는 거죠. 그럼 얘는 특징이 0보다 커야겠네. 왜? 지수함수 생각해봐.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에만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인수분해 1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t-1 t-8 그러면 t는 2분의 1 또는 8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x값 찾는 거야. 2의 x제곱이 2분의 1 또는 8이네요. 둘 다 양수니까 되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고 2의 x제곱이 2의 세제곱이랑 같아야 되네. 그러면 우리가 찾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8의 2분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로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자, 얘를 치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t를 2의 x제곱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바로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쵸? 그쵸? 그러면 내가 x가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구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t의 두근을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나타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를 더하게끔 만들고 싶어.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죠. 곱하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는 두근의 곱이잖아. 결국은 t에 관한 두근의 이거고 두근의 곱이잖아요. 곱이 뭐야? 1분의 8이네. 그래서 얘가 8입니다. 8. 그러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의 세제곱이랑 같으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3이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음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이제 지수와 로그의 연계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잘 봐. 지수는 곱해서 지수끼리 더하기로 바뀌었죠. 로그는 더해서 지수끼리 곱하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로그도 얘랑 똑같이 치환하는 거 나오거든요. 걔는 두 분의 합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지수와 로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식의 성질들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지수끼리 더하는 걸 바꾸고 싶어서 둘을 곱한다라는 걸 찾는 거였잖아. 그럼 로그도 똑같은 형태가 있고요. 로그도 똑같이 뭔가를 하는 근각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그게 두 군의 합을 이용해서 진수끼리 곱하기를 만드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가 로그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또 로그 할 때 제곱 플러스 k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한다. t를 2의 x제곱으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치환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k고 그쵸? 그러면 요 t에 대한 두근, t의 두근을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했냐면 7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요 둘을 가지고 곱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두근에 곱해가지고 k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k니까 알파 베타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7이니까 그리고 얘가 2의 7제곱인 거네. 그쵸? 그래서 이 k는 128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줘. 그래서 그 지수와 로그에 대한 정확한 성질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 이제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가 이제 시너지를 풀면서 상수기하에서 좀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푸는 방식이 뭐냐면 9의 x, 9의 마이너스 x. 자, 이런 경우에 보통 3의 x제곱을 치환하는 게 아니고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이럴 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친구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이를 빼주면 되죠? 그쵸? 고생공식 변형이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얘가 생기는 모양은 3t제곱 마이너스 2고요. 여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4 이렇게 바뀝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t를 구해보자. 3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0이죠? 자, 인수분해를 찾아볼게요. 잠깐만. 3, 1은 고정이고 10이랑
맞죠? 맞죠? 그러면 3t 마이너스 10 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됐을 때, 자, t 값이 우리가 두 개인데 3분의 10도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t는 여전히 0보다 커야 해요. 여기서 잘못하는 게 여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게 부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인데, 자, 3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3x제곱이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결국은 둘 다 0보다 큰 거야. 맞죠? 둘 다 결론은 0보다 큰 건가? 그럼 0보다 큰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t도 양수여야겠죠? 그치? t도 0보다 큽니다.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도 양수만 가능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결하냐? 다시 t에 이게 되니까 t에다가 다시 얘를 집어서, 그럼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다. 근데 이게 우리 그 지수 함수에서 풀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때 내가 알기로 현서가 질문해서 그때, 아니다, 어제 누구도 질문했었는데 지훈이가 질문했었나? 어제 내가 그래서 t로 바꿔가지고 t 플러스 t분의 1 해가지고 해줬던 거 기억나죠? 그 문제가 사실 이거야. 얘가 t가 아니라 3분의 10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3의 x제곱을 치환해요. a로 치환하면 a분의 1은 3분의 10입니다. 그럼 나는 a를 구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양변에 a 곱하고 3 곱해.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3은 10a. 그래서 3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3은 0. 또 인수분해 해. 또 해. 3, 1, 1, 3 마이너스 해가지고 3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a도 0보다 커야겠죠? 똑같이 3의 x제곱 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는 3분의 1 또는 3. 그럼 이제 원위치 시키는 거야. 3의 x제곱은 3분의 1 또는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오래 걸리죠? 치환을